언제 시작할 거야? 형 이제 시작할 거야. 뭔가 시작하는 이런 걸 정할까?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영화를 이미지로 읽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영화를 한 편씩 정해서 그 영화를 이미지로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많은 사람들의 편견 속에 구도, 점, 선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예술 영화나 또는 뭐 독립 영화나 이런 좀 평론가들이 평점을 높게 매기는 영화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짧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오늘 무슨 영화를 이제 지정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다가, 스파이더맨, 얼마 전까지 핫했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사그라들었지만 핫했던 이 스파이더맨 1편, 이 영화 안에서도 영화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설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스파이더맨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 그 캐릭터? 고뇌하는 영웅. 고영. 지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있는 다른 히어로들 있잖아. 그런 캐릭터들보다 마치 배트맨처럼 영웅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아, 그치. 아, 그래 맞는 것 같아. 배트맨이랑 되게 비슷해. 히어로라고 해서 이 폭력을 일삼는 게 약간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약간 녹아져 있고, 딜레마적인 상황 안에서 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다크나이트랑 되게 비슷하잖아. 좀 옛날 히어로물 치고 되게 그 만드는 사람의 깊이 있는 그 고뇌 같은 게 좀 녹아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이야기나 플롯이나 이런 게 좀 전형적이지 못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집중한 영화라고 생각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고,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롭고, 그 메리 제인이라는 캐릭터도 너무 재밌고, 이 사이에서 오가는 플롯도 너무 재밌는데, 응당 히어로물이라면 가져야 할 빌런 캐릭터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왜냐면 보통의 그 히어로 무비에서의 빌런 캐릭터들은 자기의 존재 이유가 너무 명확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단계별 서사가 착착착 차곡차곡 쌓여가거든. 근데 이 아저씨는 갑자기 뭐 약간 펑 폭발해가지고 뭐에 감염돼서 미치더니 그 이후로 나쁜 짓을 간헐적으로 하는데, 어떤 명확한 이유가 없고 갑자기 스파이더맨한테 가서 우리 같이 세계 정복을 하지 않을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응?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스파이더맨과 이 메리 제인 왓슨이라는 캐릭터를 전방위적으로 앞세우고 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런이 너무 여기서 죽는다. 어떻게 보면 그 히어로물의 탈을 쓰고 있지만 히어로물의 전형적인 느낌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그런 것의 아쉬움이 대체될 만큼 이 캐릭터에 집중하게 되고 이 캐릭터를 바라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 영화가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 일단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영화가 어떻게 이미지로서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모든 영화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은 첫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저번에도 했었고,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첫 장면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는 생각보다 되게 보니까 중요하더라고. 자, 근데 이게 쭉 빠지면서 이게 이 영화의 첫 장면이란 말이지. 너가 생각할 때는 이 첫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뭐인 것 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거든. 어둡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 그래. 피터 파커라는 인물이 처음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이런 존재잖아. 그렇다는 걸로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거미줄도 항상 뭔가 어둡고 그런 한켠에 쳐져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하는 거가 그런 어떤 의의가 분명히 있는 거라는 거지. 첫 장 보자마자 나는 무릎을 바로 쳤어. 바로 알았어? 한 번에? 바로 알았지. 이 어두운 곳에 한 구석탱이에 쳐져 있었던 그 거미줄에서부터 카메라가 쭉 이어지면은 이 밝은 곳으로 딱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커트가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너무 좀 노골적이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화를 볼 때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색깔이거든. 색깔. 밝은 것이 주는 것의 의미는 밝은 것, 어두운 것이 주는 거 의미는 어두운 것이잖아. 보통 이런 히어로물에서는 너무나도 관습적으로
주인공이 나오는 이제 씬에서는 조금 더 밝은 느낌, 그리고 또 빌런이 나오는 장면에서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을 많이 차용을 하거든. 피터 파커 집은 기본적으로 엄청 따뜻해, 그잖아. 이 주황 색깔이라든지 노란 색깔이라든지 뭐 연두 색깔이라든지 이런 좀 이렇게 샤방한 느낌? 이렇게 상큼한 느낌의 색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이런 장면은 꽤 야하다고 볼 수 있고. 저기 야해? 어? 저기 야해? 아니? 이 사람 빌런이잖아. 빌런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어두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콘트라스트가 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의 대비가 굉장히 강하지. 이 영화는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악당이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어. 이 악당은 초래. 이 악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깔이 초록색이고 이 초록색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서스펜스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거든. 이 재밌는 거는 이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 이 어두운 느낌과 더불어서 이 공간에도 초록 색깔이 약간씩 계속 깃들어 있어. 이걸 약간 이 사람의 테마처럼 가져갔는데 이 악당 아저씨의 집도 기본적으로 초록 색깔 디자인으로 다 돼 있어 많이. 그러면 그냥 이 친구인데도 이 집 디자인에도 초록 색깔이 다 심어져 들어가 있고 요런 것도 다 기본 초록색들이 되게 많이 탑재가 돼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오묘한 긴장감 같은 걸 사실 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얘 친구가 그 빌런 아들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아빠가 그 뭐 뉴욕이었나 하여튼 뭐 머시기 도시에 너를 위해서 그거 뭐야 저기 아파트 구해줬어 이런 말이야. 한번 물론 뭐 너를 위해서 거시기 저기 뭐 이런 말은 안 하지만 혜리가 전라도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구해줬어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얘가 대학에 가면서 얘의 생활에 그 빌런 아저씨가 조금 더 깃들기 시작하는 이야기의 시작점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졸업식도 톤이 초록색이야. 풍선이 이런 것도 다 테마 자체를 완전 초록색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록색이 빌런의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은근하게 여기서도 이 초록색이 나올 때 괜한 긴장감 같은 거를, 그러니까 물론 막 개긴장돼 이러진 않겠지만 그런 무의식이 약간은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초록색을 이 졸업식에서도 활용을 하고, 이걸 또 되게 엄청 서스펜스적으로 확 활용하는 장면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피터 파커가 거의 걸릴 위기에 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핏덩이 싹 떨어지고, 근데 이건 진짜 피 같지 않고 토마토 같아. 이 장면 되게 긴장감 있잖아.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한번 걸릴 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거를. 근데 여기서 피터 파커가 등장할 때 초록 색깔 셔츠를 입고 오거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에서 그 아저씨가 이거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약간 암시하는 듯한 색깔의 활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뭐 의도 안 했을 수도 있어. 이거 초록색 그런 의미예요? 하면 에? 아 그냥 제가 초록색 좋아해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어, 미술 감독이. 그 할머니랑 있을 때 메리 제인 왓슨이 찾아오거든. 미안해, 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삼촌 숙모야. 근데 여기서 메리 제인 왓슨이 완전 쌉 초록색을 입고 있어. 피터 파커가 메리 제인 왓슨에 납치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에 초록색깔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 이 장면 보면서도 이제 관객들이 확 또 무의식이 오는 거지, 그런 서스펜스적인 느낌이. 근데 나는 여기까지 봤을 때 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고 나서 이제 이 뒤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할머니가 자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눈 살짝 곁눈질하면서 메리 제인 왓슨이랑 대화하는 거 다 엿듣고 계시다가 너 뭐 좋아하면서 고백해 임마 이렇게 약간 바람 살짝 넣으시잖아. 피터 파커가 여기서 딱 그래 나 진짜 고백해야겠다고 용기를 딱 얻고 찾아가서 바로 이제 동전 넣고 전화 딱 때리는데, 메리 제인한테 전화했더니 여기서 딱 그 빌런이 받아.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 영화가 뭘 위해서 달려오는 거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 메리 제인 왓슨이라는 인물한테 피터 파커가 고백할 용기를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 같아,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악당을 퇴치하고 이런 얘기 같지가 않아. 결국 되게 찐따 같고 용기 내지 못하고 힘 하나 없던 사람이 힘을 얻어가고 용기를 얻어가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고백할 용기를 얻는 과정이 이 이야기의 플롯인 거야. 전형적인 히어로물의 그런 플롯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지. 색깔 외에 이 영화에서의 어떤 장면 구성을 통한 어떤 이미지 연출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 이 피터 파커라는 인물이 MJ한테 다가가는 과정은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해. 앞에서 대화를 제대로 못 나눠, 이 둘이.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메리 제인 왓슨을 마주치는 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메리 제인 왓슨과 피터 파커가 처음으로 뭔가 조금 약간의 정신적 교감을 하게 되는
장면의 시작점이거든. 이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오고 가는 내용에 따라서 되게 점층적으로 가까워지거든. 그게 되게 재미있는데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게 멀잖아. 그러면서 조금씩 다가오지. 뭐 약간의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한 미디엄 샷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요 정도 사이즈로 둘 사이가 조금 가까워졌지. 재밌는 건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철창이 있어. 두 사람을 나누는 선 같은 게 있는 거지. 자, 졸업하면 뭐 할까 하면서 서서히 다가오고. 처음에 이 장면에서는 이 앵글에 얘가 없었어. 그랬는데 서서히 얘가 더 진입하는 거야. 얘 공간 안에, 얘 앵글 안에 이 인물이 서서히 진입하는 거지. 자, 얘도 이제 본인의 얘기를 했고. 나도 도시로 갈 거야. 이제 얘도 자기 얘기를 시작하지. 아직 얘가 얘 얘기를 안 했어.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를. 말해봐. 말해봐. 이제 타이트하게 잡아. 나 연기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계속 철창이 계속 걸려 있거든. 그 앵글에 와이드하게 잡으면서. 근데 확 가까워지면서 그 철창도 안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느 타이밍에 두 사람이 가까워질 것인가를 이 대화 내용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앵글을 바꾸는 거, 이런 게 이제 장면을 연출하는 거 이제 것이고, 디테일하게 영화를 읽는다는 건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되게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가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넓은 공간 안에 이제 되게 덩그러니 혼자 남은 피터 파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촌을 잃은 슬픔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해주는 컷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다음 장면이거든. 난 이 장면을 진짜 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너무 슬펐어 이 컷이. 왜냐면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숙모를 만난 장면이잖아. 이 장면에서 이제 딱 얘가 들어왔을 때 피터 파커 얼굴 한번 보여주고 외숙모가 하고 딱 끌어안는 걸 이제 얼굴을 보여주면 일단 이들의 감정 자체에 더 많이 몰입은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보여주거든. 되게 멀리 떨어져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이 집이 되게 산뜻하고 밝은 분위기가 많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완전 어두워졌고, 이 어두침침한데 삼촌은 돌아가신 상황에 울고 있는 장면을 우린 계속 그냥 멀리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이 없어져 버린 이 집의 공기가 느껴지는 연출인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비극적인 상황이 더 강조가 되는 거고, 나는 이게 더 슬프더라고. 저번 시간에 너가 말했던 영화가 좀 더 함축적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결국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영화 이미지의 어떤 되게 정수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단순히 뻔한 히어로물이고 그냥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만 중점을 둔 영화가 아니다. 생각보다 여기도 되게 이미지적으로 설계된 많은 것들이 숨어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다시 보면서. 근데 나는 이게 또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 영화가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봤거든. 결국 메리 제인 왓슨과 연결되지 않잖아.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피터 파커가 메리 제인 왓슨한테 고백할 용기를 얻는 과정에 대한 얘기이고,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 얘는 점점 강해져 왔는데 결국 메리 제인 왓슨이 먼저 얘한테 고백을 하고, 근데 우린 그럴 수 없어. 갑자기 이를 떨면서 갑자기 뒤돌아서 그냥 가버려. 이 메리 제인 왓슨이라는 인물과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영화가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가 그 다음에 되게 노골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했어.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고 나니까 스파이더맨의 색깔도 이런 거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근데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좀 그렇더라고. 좀 그랬어. 왜냐면
자, 이 장면 볼게. 저 마지막 장면 멋있잖아.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스파이더맨이 이 도심의 거리를 싹 누비고 멋있게 질주하고 가로지르고 아하.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미국 국기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너무 있고 이 심지어 마지막 이 미국 국기가 너무 커다랗게 나오면서 이 스파이더맨이 이 미국의 뉴욕의 도시를 이렇게 질주하면서 광활하게 이렇게 달려나가는 느낌을 보면서 아 이거 약간 그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 들어봤어? 그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게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세계 평화를 미국이 주도한다라는 약간의 우월주의 같은 거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영화에 되게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 말하자면 스파이더맨이 은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메리 제인 왓슨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메리 제인 왓슨을 좋아했고 계속 동경하면서 발전해 나가온 이 피터 파커가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좀 함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사랑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미국이 희망하는 그 가치가 앞에 있을 때 너무 위험하고 그게 너한테 해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너랑 같이 갈 수 없어.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강국과 그 약간의 미국의 폭력성과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약간 가치? 그들의 어떤 국뽕 같은 느낌, 그치? 국뽕 같은 느낌이 너무 들었어. 어릴 때 볼 때는 사실 이 국기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지 몰랐는데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가지는 약간의 환상 같은 것들이 조금 깨지기도 했던 부분이 있었지. 근데 이제 이건 너무나도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점으로 해석을 해본 거지만 아니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스파이더맨이라는 어떤 캐릭터적으로만 접근해서 본다면 뭐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이기는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영화를 하나 지정해 갖고 와서 이미지로서 영화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